과연 테슬라 모델 3가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 괜찮은 차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테슬라 모델 3는 굉장히 좀 딱딱한 승차감과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사실 그 가격대면은 뒷좌석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가족들을 배려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가족들만 생각한다고 하면 테슬라 모델 3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타기에도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얘들아 뭐해? 얘들아 뭐해? 게임해. 재밌어? 재밌어, 그쵸? 복수 안 했다고 하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하고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굉장히 유익하게 재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별 게임은 아닌데 뭔가 차에서 하는 느낌이 굉장히 색다르다 보니까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 이거 올렸어, 아이트백. 아니야, 나 다 썼었어. 어? 나 다 썼어. 너 거 봐주려고. 또 하나 뒷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천장 전체가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손가락 보이시는 만큼 공간이 있거든요. 헤드룸도 충분하고, 지금 제 운전 포지션으로 봤을 때 앞좌석하고는 사실 무릎 2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터테인먼트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과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이런 면에서는 가족 세단으로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뒷좌석의 시트 각도가 물론 조정이 잘 되는 그런 수용차들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조금 서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자세로 앉아서 가야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모델 3의 승차감과 소음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한 1만 킬로 정도를 주행해본 오너로서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완전 쓰레기는 아닙니다. 쓰레기는 아니고 그냥 국산 준준형 차량 정도의 어떤 소음과 승차감 정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사실 6천만 원대가 나오는 차량인데, 그 정도 금액대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승차감이 좀 떨어지고, 사실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다이나믹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딱딱한 어떤 승차감이 있다는 거지, 아주 승차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고 충분히 국산 중준형 세단 정도의 어떤 승차감과 소음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고속도로 달릴 때 옆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는 굉장히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고, 6, 7천만 원대의 어떤 고급 독일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승차감과 소음이 심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타면은 초반에 조금 멀미가 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명을 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속이에요. 엑셀레이션. 첫 번째는 가속입니다. 그 제로백 영상을 찍을 때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테슬라는 제로백이 빠릅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 제로백 수치가 4.6 정도 나오는데, 4.6초 정도 나오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BMW M, 달리기의 대명사인 BMW M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4.6초는 가장 가까운 게 M2. M2가 400마력대 초반 정도의 마력이 나오고 4.2초 정도의 제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빠른 제로백을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모델, 600마력대 중반이 나오는 M5의 제로백과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M 시리즈 고성능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제로백들을 평상시에 체험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사실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나 이런 부분 타셨을 때 짜릿함을 느끼시는 것과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타고 굉장히 제로백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짜릿함을 느끼고 신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 지속될 경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롤러코스터 1시간 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의 죽어납니다, 죽어나.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오랫동안 타게 되면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이 전기 모터에서 오는 이질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체결감이 좋은 클러치 방식을 가진 차량들도 기본적으로 가솔린 차량은 악셀을 밟으면 먼저 연료 펌프가 열리고 연료 펌프가 실린더에 들어오고 압축이 되고 폭발이 되고 배기가 되는 이런 사행정 사이클에 의해서 기본적인 어떤 출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제가 기아자동차 K5에 있는 재원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최대 출력이 나오는 RPM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그냥 악셀에 발을 밟는 순간 전기 모터기 때문에 바로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제로백을 가진 차량들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라도 훨씬 더 빠른 어떤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멀미가 유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테슬라를 처음 타시거나 동승자가 있는 부분을 고려하셨을 때 뭐 재미로 한두 번 정도 가속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운전자가 신경을 써주시지 않으면 오랜 시간 테슬라를 탔을 때 멀미라든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킹입니다. 테슬라가 브레이크가 다르진 않아요. 테슬라도 브레이크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특성상 회생제동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회생제동을 보시는 것처럼 회생제동 두 단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낮음과 표준. 그랬을 경우에 차량에 걸리는 회생제동의 수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또한 회생제동은 여기 아래 보시는 정지 모드와도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정지 모드가 크랩 모드, 롤 모드, 홀드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테슬라 유저들이 사용하시는 모드는 표준의 홀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의 홀드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표준의 홀드 모드를 사용했을 때가 사실은 가장 회생제동도 많이 걸리지만 연료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많이 설정을 해놓고 운전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는 멀미 유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악셀에 발을 올리고 가다가 발을 조금만 떼면은 어느 정도 브레이킹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의 회생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테슬라를 오래 운전을 해서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에 굉장히 익숙해지신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질감 없이 차량을 몰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특별히 뭐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탄 분들이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그런 느낌들을 계속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멀미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악셀에서 발을 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방해서 운행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멀미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생제동을 나듬으로 해놓고 정지 모드를 크랩 모드로 해놓으면 거의 일반 차량하고 동일하게 차량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하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전비를 좋게 해서 운행하는 것들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회생제동을 사용할 경우에 브레이크 패드를 굉장히 아낄 수 있고, 정말로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패드를 반영구적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걸 굳이 사용하지 않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이나 홀드에 놓고 운전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신에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실 때 악셀에 발을 올리고 떼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주시면 충분히 회생제동을 감안하더라도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분명히 같이 동승하고 계신 분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조심해서 운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토파일럿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은 자율주행 차량을 타신 분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탄 운전자가, 특별히 이건 동승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운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탄 운전자가 극심한 멀미를 느낄 수도 있다. 미국인들의 약 10%대 초반의 확률로 한 12% 정도의 비율로 자율주행 차량에서 멀미를 느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고된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만큼 자율주행 차량을 탔을 때 멀미가 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답니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은 모두가 인정하시겠지만 현존 출시되어 있는 양산차 중에서 가장 자율주행에 가깝게 운전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을 작동을 했을 때 운전자가 약간 울렁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차량을 출고받고 한 일주일 정도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운전하는데 왜 멀미가 나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보통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시각에서 오는 정보와 뇌에서 느끼는 전정기관에서 느끼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일치를 해요. 그래서 멀미가 심한 분들도 직접 운전을 하시게 되면 멀미를 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토파일럿이 작동할 경우에 운전자가 집중하는 그런 강도가 떨어지고 차량이 운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멀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멀미도 처음에는 막 나다가 이제 배에 익숙해지시면은 배멀미 안 하잖아요. 이것처럼 저도 한 그런 증상들이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뭐 테슬라를 타면은 뭐 계속 멀미가 날 거야 뭐 이런 건 아니고 초반에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다. 운전자가 느낀다라고 하면은 동승자는 사실 더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테슬라 모델 3가 가족들과 타기에 적합한 차량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지만 온전히 가족들을 생각하신다라면은 같은 금액대에서는 조금 더 좋은 대안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1인이나 2인이나 함께 즐기면서 타시기에 또 가성비 좋게 어떤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절감해서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배려해서 차량을 고르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